현대중공업 노사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측은 물적 분할을 위한 주총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노조 측은 농성과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적 분할, 이게 노사 양쪽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토록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원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방식입니다.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김 교수님, 사실 이 물적 분할 방식이라는 거 일반적인 합병 형태는 아니라고요? 예, 지금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우조선, 세 번째가 삼성중공업이 되어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기존에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대우가 해체되면서 대우조선을 인수했었는데 한 6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이제 전 세계 조선에 입찰을 하게 되면 현대, 삼성, 대우가 다 입찰을 하게 되니까 수주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한국 기업끼리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경쟁을 좀 살리자. 이미 중국은 1등하고 2등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업이 과거에 1등까지 했었는데 지금 중국이 1등을 하고 한국이 2등을 좀 밀려난 상황이니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인수를 해라. 근데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대우조선의 덩치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에 지주회사를 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의 그 전체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에 넘기겠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중간에 지주회사로서 이 4개의 계열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그다음 기존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그다음에 삼호중공업이라고 한 4개의 조선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물적 분할 방식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조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오늘 현재 이제 주가가 다 3%씩 올랐어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다 주가가 올랐고 국민연금도 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대우조선을 경영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 능력이 있는 현대중공업에서 이 대우조선해양을 좀 인수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에 대한 경쟁력도 가져오고 또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도 이 대우조선을 가져오기에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니까 기업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테니까 대우조선의 기존 지분을 다 넘겨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은행은 7%의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고용성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이 현대중공업에서 이 고용성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 문서로라든지 아니면 구도로서는 약속을 했지만 고용성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유 변호사님, 지금 김 교수님이 지금 노조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고용승계의 측면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노조 측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업 주체로서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95%의 그 채무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지 않느냐 불안함이 있습니다. 7조가 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 중간 지주회사 형태의 한국조선해양으로 에서의 자회사인 이 회사인 이 현대중공업이 다 떠안게 되면 결국은 경영의 악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의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교용승계의 어떤 보장이라는 것과 실질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해고 절차를 밟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98년, 99년에 대우조선해양이 그 정도의 인력 감축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를 비춰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서 인력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노조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 거의 메머드급의 그 조선 회사가 탄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의 그 네 개의 회사, 현대중공업, 삼호조선, 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게 되는데요. 노조로서는 현대중공업에 그대로 남게 되는 이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이런 채무 부분까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리해고나 이런 부분이 위험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국조폐공사 쟁의행위 사건에서도
아마 그 쟁행의 정당성이 무엇이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지만 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쟁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가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노측에서도 부담을 안고 있고 그런 문제를 예상하여 이번에 파업을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이에 반해서는 사측에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측에서는 부채 비율이 한 110%밖에 안 된다. 지금 현대중공업의 자산이 한 11조 원쯤 되고 부채가 이제 7조 원인데요. 이 7조 원 중에도 뭐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한 3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 순수한 부채는 한 뭐 4조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한 그 중간 지주회사로 들어가는 한국조선해양이 이 부채를 다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고 고용에 대한 것도 이미 이제 구두 약속은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체 협상에 대한 것도 다 저희들이 그 사측에서는 해줄 테니까 고용에 대한 문제는 없다.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 1등하고 2등의 조선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수주에 대한 경쟁력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일자리 이제 노조에서 원하는 것은 고용 승계의 문제지만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사업이 더 잘 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쟁의 행위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 노조 측에서 이 해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은 뭐 최소 비용으로 현실적인 어떤 그 자금 조달 없이 이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이 형태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상당히 블루칩이 맞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고 공적 자금 7조 투자가 아깝지 않은 그런 회사인 건 맞지만 이 노측에서는 현대중공업의 기존 회사가 하나의 그 쭉정이 회사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사측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경영 승계의 의도까지도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이 네. 노조 측의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사업이 이제 겹치는 게 많으니까 네.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인데 그것도 또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뭐 일부 뭐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명 또 들어보면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 드릴십이라든지 또 대우조선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조선이 불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체 수주 물량이 한 50% 정도 줄었고 발주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다 유럽과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를 안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는 이번에 1등하고 2등이 합쳐짐에 됨으로써 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 조선이 더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자리에 대한 걱정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등과 2등이 합병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중국은 1등과 2등이 합쳐져서 경쟁력을 많이 회복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밖에 목표치에 못 채웠습니다. 뭐 대우는 한 30% 정도 채웠는데 이와 같이 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발주량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강대강 대치 속에서 주주총회가 하루 전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노조 측이 농성과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라서 이대로라면은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변호사님, 사측으로서는 지금 주총장 확보가 우선 과제인데 현재로서는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번 임시주총이 내일인데요. 아마 공고가 되어 있고 사전 고지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저 장소에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 노조의 점거가 굉장히 이제 지속돼 있고 오늘은 민주노총 현대차 지부까지 가세하면서 지금 점거 인원이 2,500명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노조의 점거 농성에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용역업체들이 동원이 되면은 사태는 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뭐 사측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굉장히 다 바라는 부분이고 시너지 효과가 날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라고 했고 경찰의 투입까지도 이제 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쌍용차 사건에서의 예전에 평택 공장에서의 그 한번 난리가 났었던 한 10년 전 사건인데 그런 것도 또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정권의 최대 노사 대립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노동계와 아슬아슬한 관계를 이어가는 정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파업 현장에 이제 그 장소가 울산에 있는 한마음 회관이라 그래요. 한마음 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여러 마음이 갈라져 있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집회 장소에는 현대자동차 또 대우조선해양도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전체 직원은 한 13,000명쯤 되고 대우조선은 한 10,000명쯤 됩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또 2만 명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업을 활동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가 이건 주도해서 지금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찬성을 이미 했고 또 정부가 현대중공업에다 요청한 겁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좀 경영을 좀 해라 맡아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나서야 되는데 정부도 또 민주노총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를 못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일단 합병에 찬성을 해야 되겠고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고용 생계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안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해결 방안입니다. 네, 물론 지금 내일 주주총회 후에 이 물적 분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남습니다. 중간 지주회사의 위치 때문인데 지금 이 문제로 울산시장까지 나서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현대중공업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배신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님,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송 시장님도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요.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네. 어제 삭발식 그리고 장례식까지 거행되면서 울산이 어떤 그 브랜드로 내세우는 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양쪽에 다 타격이 있을 것이다까지 걱정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아마 우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이제 나오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본사를 둘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옥포 거제 쪽에 이제 그 주된 사업장이 있고 아마 그 현대중공업이 앞으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면 신사업이나 다른 분야를 투자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비중이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매머드급의 회사로서 신규 사업 수주도 있겠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위축이 이 목전의 위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을 보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좀 의견을 주셨어요. 4542분이 회사가 흔들리는데 임금만 주장하고 있다. 이게 노조의 고집인가? 또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0683님, 노조가 굽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비슷한 의견도 있네요. 0540님, 노조가 정당한 경영 판단에 왜 억지를 쓰려는지 모르겠네요. 이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교수님, 지금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서요. 지금 울산 시장이 삭발까지 하고 이러는데 중간 지주 회사의 본사 위치가 바뀌는 거 이거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커진다고 봐야겠죠. 서울에 있는 게 훨씬 효율적 측면에서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간 지주회사는 전체 직원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현대중공업에 한 3만 명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방세 감소가 된다.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그렇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내는 그 사업회사가 울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전혀 지방 경제에 영향도 없고 500명 정도는 뭐 그렇게 큰 영향도 아니다. 좀 우리가 또 한국조선해양이 서울에 본사를 두게 되면서 그 수주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R&D라든지 또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시장의 입장에서도 주된 사업장이 울산이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히려 경쟁력을 더 확보해서 우리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선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울산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좀
기업의 입장,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기업의 합병인데 네. 일단 지방세 감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과 같은 이런 지역 사회로서는 인력 유출이라든가 자산 유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저는 뭐 한 작년에 이제 지방세 수입이 한 300억 정도니까 아주 큰 수입, 큰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정도 되고 대우조선이 3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이에요.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조선의 수주량도 훨씬 급속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조선이 불황을 맞이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두 회사가 합병이 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1, 2등을 합쳐지면서 우리보다 더 경쟁력이 앞서가기 때문에 한국 조선에 살리기 위해서는 1, 2등 합병이 또 돼야 되고 또 국민연금도 이미 합병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노조가 이번에 그 주총장을 좀 비켜줘서 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현대중공업 이슈가 노동계 전체 이슈로 부상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유 변호사님, 아까 앞서서 제가 문자 내용 좀 읽어드리긴 했는데 이 노조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사실은 주총을 열고 안 열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분들이 저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뭐 과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언론의 시각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그 뭐 조폐공사 그 형사 판결도 얘기했지만 다른 판례를 보면 그 고용 안정이나 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조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영상의 어떤 변화, 회사의 매각이라든가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이나 교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의 법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그런 근거 법리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물량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게 EU 같은 데서는 독과점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분배를 하지 못하면 이 현대차의 이 조선에 대한 이제 새 그룹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측에서도 이번의 경우에는 이 부채 부분을 원만하게 이런 물적 분할로 해결한다면 고용 승계라는 부분도 노조한테 근로자들한테 주면서 근로 의욕을 좀 고취시킬 수 있는 세계 1위 조선사라는 어떤 명예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노사가 모두 행복한 해법은 어려운 걸까요? 참 항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고용의 안정성, 고용의 불안을 좀 들어달라는 거고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선이 어렵고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입장인데 회사 측에서는 고용 성계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또 고용 불안에 대한 근로 조건 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서로라도 안정을 좀 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 그죠? 회사가 오히려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해서 우리 조선을 살려서 우리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겠고 우리 노조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좀 절차대로 좀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를 좀 도와주고 과거에 현대중공업은 상당한 또 조언 노사 관계였습니다. 네. 이렇게 건결하게 된 것이 최근의 일이었는데요. 정봉준 회장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 노사였는데 이번 사건이 되면서 다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회사와 그다음에 노조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또 충분한 설득과 고용 승계에 대한 약속만 있다 그러면 이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문자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772 하나님이 노조 욕할 거 없다. 노조가 확실한 답을 받으면 노조가 파업을 하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노사가 합리적인 중도에 다다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